외교 관련해서요.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요. 또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열릴 건데 방송될 때 시점에 아마 열렸을 텐데 3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이어서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이전 정부에 비해서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 때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나요? 상당히 나아졌죠 이미. 아마 제일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한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공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한미일,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 한미일 협조 관계가 잘 되고 특히 대북 정책 또는 북한 핵에 대응하는 한미일 군사 협력 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게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입장이 강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있다고 하는 게 한국을 다루는데 더 좀 버겁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저희 나라가 굉장히 밀접할 그렇죠. 수밖에 없고 또 경제적으로 사실 의존한다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고 있는데 대중 무역 적자도 다시 그렇죠.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리적으로는 약간 좀 나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건 우리가 지정학적 숙명관계입니다. 예. 중국하고 바로 붙어 있으니까 절대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중국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 거기에서 바로 외교의 중요성이 있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성이 그런 데서 발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당나라 힘을 빌렸잖아요. 당나라 힘을 빌려가 백제 고구려 멸망시키고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이던 당, 그때 또 전성기입니다. 당 고종 시절이니까. 그 당을 상대로 신라가 7년 동안 나랑 전쟁을 펼쳐가지고 몰아낸 그 자주정신, 그게 바로 중국 옆에 있으면서도 한민족이 이런 민족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저력 아닙니까? 난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새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강합니다. 그렇죠. 그게 저는 건강하다고 봐요. 반일 감정과 반중 감정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는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KBS도 이 문제는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죠. 아니, 징용자 배상은 우리가 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약 7만 명에게 한 6천억 원을 했습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해결했잖아요. 그때 해결할 때도 이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이미 해결된 걸로 본다 라고 했는데 거기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이 사법 자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의 대법관이 마치 독립정신하는 식으로 판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독립 다 했는데 누가 대법관 보고 독립운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위반되는 결론을 내려놓고 아마 저는 문재인 정부도 속으로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지금 정상화 하려고 해도 한국의 강한 입장이 아니에요. 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외교적 용어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agree to disagree. 네? 합의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합의한다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원래 논의를 천천히 하고 하면서 세월이 해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그 일본 기업 무슨 압류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해야 안 됩니까? 그러면 일본에서 가만 안 있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동결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협력하다 보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건들지 말고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를 하는 그 상태에서 가는 게 좋다는 저는 말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또 다른 또 묘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 무리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 국민 감정이나 이런 걸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국이 재단을 만들어서 보상을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일본 정부로 받는다 뭐 이런 해결 방법도 사실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힘든 거예요. 일본이 이걸 동의해 줄지도 모르고요.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걸 당장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에 맡기는 거죠.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이라는 게 사실 전임 오바마 정부 때처럼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대북 정책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단 말이죠. 이 바이든 정부하에서 이게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보면은 뭘 퍼줘가지고 또 김정은 만나가지고 회담을 통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럼 실패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지난 30몇 년 동안 다 실패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또 북한이 이미 핵무장국가 된 것 아닙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말하고 있는 핵 우산을 강화를 해가지고 한반도 근해에 말하자면 핵 미사일을 실은 잠수함을 거의 상시적으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결국은 핵 대 핵의 균형이에요.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풀지 않고 그 다음에 북한의 인권 문제 계속 제기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야 핵 문제 해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통일로 나가야 되죠. 우리의 대북 정책에서 지금 자유통일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화통일이라는 그 목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자유통일이라는 걸 포기했다고 하면 게임에서 지는 거죠. 전술핵 배치라든지 해부산이라든지 미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공언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한국의 핵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전술핵은 얼마든지 우리의 국민적 의지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술핵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전술핵을 배치한 다음에 그 전술핵에 대한 사용권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져야 되죠. 최근에 보면은 존 볼턴이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술핵은 자기도 찬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전술핵 배치 문제는 미국에서 핵 개발처럼 한사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전술핵 배치 말고도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 정부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우산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데 전술핵 배치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이 왜 없습니까? 이것도 미군한테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전시작전권은 우리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방장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합참의장이 다 50대 50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다만 실전 지휘를 연합사 사령관이 하고 연합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우리 50%를 가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을 썼잖아요. 환수는 우리가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래서 정확한 표현으로는 전환이거든요. 전환. 근데 그거는 지금 급한 게 아니죠.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게 좁은 한반도라는 이 작전 지역에서 지휘권을 이권한다는 건데 그거 복잡하게 뭐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 두 대통령이 전시작전권을 공유하고 있고 중요한 정책은 두 대통령이 합의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무슨 자주 뭐 쪽하고 연결시키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북한이 미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다 빗나갔는데
그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사실 전문가들이 예측이 틀렸다고 보시는 건데요? 틀렸다는 것보다 김정은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뭐 전망하는 것은 적중도가 비교적 낮은데 북한이 한 다음에 말하자면 당할 걸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코스트를 높여줬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이 딱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핵실험 하기만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제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현재까지는 그게 좀 먹히고 있다고 봐요.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미 할 만큼 다 했는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 방법보다는 네. 김정은의 표적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김정은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죠. 있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나 하면은 휴전선의 대북 방송을 재개하는 거죠. 휴전선의 대북 방송은 고정 시청자가 70만 명입니다. 70만 명한테 뭐 옛날식으로 뭐 그렇게 험한 말 할 필요 없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 잘 알려주고 이번에 저 월드컵 저 도하에서 하면 그 중계방송 해주면은 그게 아마 한국 팀이 골 넣으면은 와 하는 뭐 환호성이 예. 울렸는데 2002년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2002년 대선 때, 대선이 아니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골 넣으니까 북한 쪽에서 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대북 풍선 마음대로 보내게 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세게 제기하고 하면은 이게 김정은을 흔드는 겁니까?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아픈 맛을 제대로 못 보는데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보수정부의 그동안 기본적인 대북 정책이었는데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닌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하는 거죠. 네.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버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을 그 전제로 북한을 절대로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북한 상태로 군축회담 해야 됩니다. 사실상 핵무장 국가 아닙니까? 사실상 핵무장 국가인 것하고 핵무장 국가로 인정해주는 건 다르죠. 인정해주면 대북 제재를 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핵 포기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고 결국 그 과정에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